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8만 명대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면서 급증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는 229명에 달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이 앞으로 열흘 안에 정점을 맞게 되며 하루 확진자는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방침은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검사가 아닌 전문가가 실시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경우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여드레째 꺼지지 않는 가운데 진화율은 80%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민 거주지와 금강송 군락지 등 우려했던 지역의 불길을 대부분 잡았다며 이번 주 안에 완전 진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세는 둔화했지만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8만 2,987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8만 2,880명으로 수도권 51.8%, 비수도권이 48.2%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229명으로 누적 9,87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현재 1,116명입니다. 네, 오미크론대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1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31만 8,051명으로 하루 사이 2만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9만 6,177명입니다. 계속되는 확산세 위중증 환자가 1,100명을 넘기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올라서 61.5%에 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앞으로 열흘 안에 정점을 맞고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서 신속 항원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방역 대책이 추가됩니다. 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 병상에서도 음압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검사 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 때 코 속이 아닌 목구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운영기관에서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도 도말 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 검토 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인도 도말 검체 채취 방식은 목구멍으로 면봉을 넣는 방식으로 코를 찌르는 검사보다는 통증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존에 논란이 됐던 침을 사용하는 타액 검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재정자금 50조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는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2차 비용 50조를 손실보상에 한 43조 정도.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확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술 혁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기술, 범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 창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며 임기 1년 내에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저녁 서울에서 대면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박수 소리가 나는 응원 도구가 함성을 대신했는데요. BTS는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가서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2년) 반 만에 서울 대면 공연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 춤추는 데는 허락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이라는 노래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전 발표만 하고 한국 공연장에서는 선보이지 못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박수로 맞는 콘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콘서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시민들이야.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속에 열리는 콘서트. 입국 뒤 7일간의 격리 등의 불편함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입국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Yes, I was negative, but I have to do the quarantine. That's a human feeling, you know. They are really sociable and they are really true to themselves and they are really grateful for what they have. 팬들은 함성과 떼창 대신에 아미봉을 흔들고 종이를 부채처럼 접어 만든 도구로 소리를 내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클래퍼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박수도 그렇고 환호는 못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야외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에서 공연 허가를 해줬습니다. 관객은 15,00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하며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공연은 전 세계 60개국 극장에서도 중계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 차례인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가 다음 달 3일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면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여드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거주지와 금강손 군락지는 지켜냈지만 산세가 험한 응봉상 주변에는 여전히 거센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줄기를 따라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낮게 깔려 퍼져나갑니다. 울진과 삼척 경계 지역인 응봉산 자락, 산불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산세가 깊고 험해 사람 접근조차 어려운 탓에 진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다만 헬기 80여 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지상에서 잔불 정리까지 쉴 틈 없이 진행한 덕에 주거지역 주변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걱정했던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 주변 불길도 대부분 잡았습니다. 화선을 좀 상당히 잡았습니다. 달구어진 돌멩이들이 좀 굴르거나 불티가 조금 숨어있는 불티가 날릴 수는 있어서 그거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지만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피로도입니다. 밤새 산을 오르내리며 불을 끄고 잠시 쉬었다 또다시 현장에 투입되기를 반복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거 급경사가 많아가지고 특히 고리 깊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대두되지. 몸도 피곤하고 씻고 자고 일어나면 보통 한 3시간 자고 또 나와야 되니까. 이재민 대부분은 체육관을 벗어나 호텔 등으로 임시 거처를 옮기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산불의 원인을 찾는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림당국은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최초 발화 지점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탓에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강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던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는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면 2년간 임대료를 절반 깎아줍니다. 집을 다시 짓고 싶은 이재민에게는 최대 8천만 원 넘게 주택복구 자금도 빌려줍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시설, 조립주택 등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생필품, 의복, 의료, 편의시설, 교통지원 등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쌀도 무상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분 최대 50%를 내리고 국민연금 납부도 1년 제외합니다. 전기, 가스, 통신요금도 내리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곧 다가올 영농활동 재개도 지원합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벽시와 시가암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 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보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한미는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적격 발표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2차례 시험 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2020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 17형으로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서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관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이 발표는 러시아의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리우폴 당국은 전날 러시아군의 산부인과 병원 폭격으로 여자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밤 이지움 지역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서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또 한 교민 가족이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80대 할머니까지 모시고 4선을 넘은 건데요. YTN 취재진과 만나서 키우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은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 있는 국경 검문소를 지나 태극기를 붙인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탈출해온 정재근 씨 가족입니다. 키이우에 수십 년 살았지만 매일 포성이 들리고 집 근처까지 포탄이 떨어지자 대피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포탄과 전투 비행기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집 근처에 포탄 떨어지고. 정 씨의 두 남동생과 어머니, 거동이 불편하신 80대 할머니까지 5명이 피란에 나섰습니다. 정 씨 가족은 키이우를 떠나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잠시 머무른 뒤 이곳 검문소를 통해 폴란드로 넘어왔습니다. 키이우에서 르비우까지는 원래 6시간이면 가는 길이지만 전쟁통에 검문이 심해지면서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키예브에서 일비브 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출발하고 거의 18시간 떠난 길이 걸리는데. 정 씨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현지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외모는 이국적이지만 어엿한 한국인인 정 씨는 2016년부터 21개월 동안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한국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어렵지만 작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괜찮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시민들을 좀 더 돕기 위해 일단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지인이 있는 폴란드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전쟁 끝난 후에 집이 있으면은 잘 모르고 포탄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잘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에 떠밀려 수십 년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온 정 씨 가족.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밝게 손을 흔들며 새 출발의 길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 BIS가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BIS 대변인은 BIS가 제재 회피의 통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BIS의 모든 서비스와 회의에 대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접근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BIS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5%를 차지하는 63개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기관으로 이번 조치로 국제금융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들이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EU 신속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궁에 모였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정상들의 성명 초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 가입 절차는 통상 여러 해가 걸리고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도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절차 간소화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L'adhésion de l'Ukraine à l'Union européenne, ça n'est pas pour demain. La solidarité qu'on doit à l'Ukraine, c'est la question d'Olivier, c'est une solidarité d'urgence, militaire et humanitaire. C'est pas un processus de négociation. 성명서 초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공급처 다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의 방법으로 올해 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의 핵시설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각각 만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됐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그는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탈출하거나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이 자금을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등에게 식량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 10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이 약 68% 증가하고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10년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상품 무역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67.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교역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단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